며칠 전 제게 일어난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여기에 사연으로 보내며 저도 이제 그 일을 털어내고 싶어서 글을 보내봅니다. 저는 위로받는 다른 오빠가 2명 있습니다. 오빠들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서 오빠들을 키우다가 지금 제 아빠와 사랑에 빠지셨고 재혼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늙음하게 저를 임신하셔서 저와 오빠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큰 오빠와는 15살, 작은 오빠랑은 13살 차이가 나죠. 아들만 있던 집에 태어난 막내딸이라 그런지 집안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습니다. 특히 오빠들이 저를 아주 많이 예뻐해 주었어요. 비록 아버지는 저와 다르셨지만 오빠들과 저는 정말 우애가 좋은 남매였습니다. 특히 큰 오빠는 오빠보다 삼촌에 좀 더 가까운 편이었고 저를 키워다 주다시피 하셨죠.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오냐오냐 자라긴 했지만 집안의 풍습이 엄격한 편이라 사랑받는 만큼 제가 잘못한 일에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도 많이 나곤 했죠. 아무래도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훈육 담당은 오빠들이 맡았습니다. 오빠들은 항상 혼을 낸 뒤엔 사랑한다고 꼭 안아주는 일이 저희 남매 사이에 마치 약속처럼 자리 잡았었죠. 그런 오빠들도 여자친구를 만들고 한 명씩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큰 오빠는 5년 전, 작은 오빠는 3년 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새언니와 제 사이가 문제예요. 큰 새언니는 저희 오빠보다 1살 어리세요. 큰 새언니는 절 보면 항상 웃으며 반겨주고 항상 나긋나긋하셔서 저도 처음 소개받은 언니를 잘 따르곤 했었습니다. 큰 새언니와 있으면 언니가 절 많이 아껴주는 느낌이 물씬 들었거든요. 큰 새언니는 저희 오빠와 연애라는 도중에도 간간히 절 만났습니다. 저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큰 오빠 손에 저에게 케이크 같은 것들을 쥐어 보내기도 하셨죠. 천사 같은 언니가 제 가족이 되었을 때 저는 이런 언니라면 제 큰 오빠를 양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새언니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저에게 예쁜 동생이 생긴 것만 같아 행복하다며 얘기해 주셨죠. 저도 오빠 말고 언니가 생겼다는 사실이 마냥 기뻤습니다. 그런데 작은 새언니는 달랐어요. 사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작은 새언니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를 말이죠.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작은 새언니는 작은 오빠가 연애하는 도중에 딱 한 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받은 날 작은 새언니는 굉장히 무례했어요. 그때가 성결대학이 몇 달 전이었는데 제가 성인이 된 기념으로 저희 아빠가 제게 명품 가방 하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작은 새언니가 될 분께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에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옷도 가장 좋은 옷으로 꺼내 입었던 날이죠. 제 모습을 보고 작은 오빠는 제 마음을 눈치채고 살짝 웃었습니다. 제가 조금 창피한 마음에 조용히 하라며 눈치를 줬죠. 작은 오빠는 제 마음을 알아차렸으니 저와 작은 새언니 둘만 남겨놓고 화장실을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친해지고 잘 보이려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 아마 둘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작은 새언니가 저보고 참 철이 없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멍청하게 네? 라고 되물었죠. 작은 새언니는 나이도 어린데 명품으로 몸을 휘두르고 다니면 싸 보인다고 말하셨어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난생 처음 들어봤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 타이밍에 작은 오빠는 자리에 돌아왔고 작은 새언니는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저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웃으면서 말을 거셨어요. 저는 그 자리를 더 이상 지키고 앉아있을 자신이 없었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속이 너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부랴부랴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작은 새언니와 만남을 제가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 또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제 때문에 일이 커질 것만 같았거든요.
작은 오빠는 큰 오빠처럼 결혼하고 분가하지 않았어요. 저와 한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부터 지옥 같았습니다. 작은 새언니는 가족들 모르게 저를 자꾸 괴롭혔습니다. 특히 가족들로부터 소외되는 일을 자꾸 만들었어요. 가족 외식을 하러 가면 저에게는 말을 안 해주거나 쇼핑을 하러 가서 제 것만 사지 않는다거나, 그런데 매번 그런 상황에 제가 불만을 표시해도 언니는 매번 그럴싸한 말로 상황을 모면했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그냥 제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빠르고 조용히 끝나는 일처럼 느껴졌고 저는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작은 새언니의 괴롭힘은 점점 대담해졌고 언니가 임신을 하면서 저는 더욱 철저한 약자가 되었습니다. 점점 가족들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임신한 작은 새언니가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울기 시작하면 모든 게 제 탓이 되었고 점점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갔습니다. 가족이 집을 비우고 저와 언니만 남아있으면 언니는 제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오빠들의 아빠가 다르다는 걸 이유로 말이죠. 저도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어느 날 큰 새언니로부터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 저와 할 말이 있다고 단둘이서 따로 보고 싶다고 말이죠. 큰 새언니는 저와 만나자마자 저보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큰 새언니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놀란 잎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새언니가 작은 새언니에게 연락을 해서 아가씨가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고 호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짚고 넘어가기엔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큰 새언니는 난 내가 그러지 않았을 거란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본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무슨 오해가 있나 싶어서 내 입장을 듣고 싶어 찾아온 거야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꾹꾹 눌러 참아온 서름을 큰 새언니에게 처음으로 엉엉 울면서 쏟아냈습니다. 언니는 제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무섭도록 표정을 굳혔습니다. 언니는 중간에 제 말을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셨죠. 이야기가 끝나고 저희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돌았습니다. 언니는 제게 진짜냐고 되물었고 저는 하늘의 맹세코 진실이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큰 새언니는 한참 뒤에 녹음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냐고 제게 물어보더군요.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한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은 못했다며 한번 해보겠다고 대답을 했고 언니는 그 길로 저를 데리고 나가 볼펜처럼 생긴 녹음기를 하나 사줬습니다. 저는 연신 고맙다고 얘기했고 그 이후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큰 새언니를 만난 지 보름 정도 지났나 집에 저와 작은 새언니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오늘이 녹음해야 되는 날이라고 확신했고 미리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시간 정도 후에 제 방으로 작은 새언니가 시비를 걸기 위해 들어오더라고요.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알고 있어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불쌍하고 가녀린 목소리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언니는 야, 밥 차려 나 배고파라고 했죠. 언니 오늘 제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이번만 언니가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라고 했더니 언니는 너 왜 따박따박 말대꾸야? 나와서 밥 차리라니까 라고 소리쳤죠.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언니 왜 이렇게 저를 못 살게 구하세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적 있나요?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차라리 말씀해주세요. 왜 매번 이렇게 가족들 눈 피해서 저만 못 살게 굴고 괴롭히려고 하시는 건지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다 미안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해주세요. 제발요라고 울먹거리면서 말을 했죠. 작은 새언니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 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방에는 제가 훌쩍이는 소리만 들려왔죠. 한참 뒤에 아가씨야, 난 내가 너무 싫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 제가 다 잘못했으니 더 이상 가족끼리 이간질하는 것도 그만하시고 저 좀 가만히 내버려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언니는 휙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녹음이 끝났죠. 그런데 진짜 이쯤 되니 솔직히 궁금하더라고요. 절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진짜 실수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이렇게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떠보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정도 지난 후 녹음기를 켜서 후드티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을 지나 부엌에서 물 한 잔 따라 마셨더니 작은 새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길래 제가 왜 그러세요? 언니라고 했고 갑자기 터벅터벅 저에게 걸어오더니 제 머리통을 한 대 후려치더라고요. 저는 언니 왜 때리세요? 라고 했더니 언니는 크크 웃으며 그냥 이야기 속 머리를 툭툭 때리셨죠. 저는 언니 임신도 하셨잖아요. 이제 좀 그만 괴롭히세요라고 말했습니다.